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신천변에 화사하게 수놓았던 벚꽃이 지고 어린 나뭇잎이 싱그러운 푸름을 뽐내는 4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푸드트럭 축제와 청주 예술자가 수많은 시민분들께서 찾아주시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늦은 벚꽃 개화에도 불구하고 두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더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풍부한 먹거리로 많은 관람객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해 용기를 사용하는 등 여러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해와 달리 다해 용기 사용과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해 용기를 처음 도입하다 보니 용기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보다 섬세한 홍보와 안내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더욱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지난해보다 4배가량 규모를 키운 유채꽃 단지를 비롯해 더욱 풍성해진 텃밭 정원과 행사장 곳곳에 조성된 휴게 공간은 바쁜 일상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휴식 같은 시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파가 몰리는 만큼 사전 준비와 안전관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더욱 많은 축제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정원의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꿀잼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무수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본격적인 영농기가 다가오고 상춘객의 봄나들이가 많아지면서 불청객인 산불 또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입양우리의 산림 연적지 내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기도와 꾸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대책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중한 산림 자원이 한순간의 부재로 소실되지 않도록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보 없는 대치 속에서 사명감 하나만으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는 누적되고 기약 없는 진료와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명분과 신뢰를 모두 잃는 최악의 결과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재정의 적법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예산 집행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검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청주시의회는 의정 활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1년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등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함께해 주신 동료인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8만 청주시민 모두의 일상에 다소한 봄 기운이 스며들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요씀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임정수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적의원 변동사항입니다. 4월 10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자선거구의 김준석 의원이 타 선거구의 이해숙 의원이 당선되어 제적의원 4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현재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6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청주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청주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간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청주시 초정 치유마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청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24건이 접수되어 이 중 21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등 6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드렸으며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의반론을 신청하신 5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꿀잼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계신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규모의 축소로 인해 반려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대한민국 전체의 25.7%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인구는 약 1262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발생하는 동물 유기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패던트 부착을 통해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반려견 등록률은 약 76.4%이며 실제로 유실 및 유기 동물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청주시 반려인구는 약 24만 8천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등록된 반려동물은 5만 8천 마리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낮은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미등록 사유로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9.3%, 동물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23.6%로 나타나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낮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미등록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추진 등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등록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시행 중인 등록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 접종비, 펫보험, 가입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야 합니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처럼 반려동물을 등록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펫 티켓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매년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1건에 불과합니다. 동물병원, 애견호텔 등 반려동물 출입 업체들과 연계하여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등록을 독려하거나 반려견 산책로 등에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도 반려견을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주시, 창원시, 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청주시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을 재고를 위해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 소유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 및 유기나 동물 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반려인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87만의 대도시인 청주시에서도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주시 유기동물은 작년 기준 1244마리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 입양되지 못한 수백 마리는 자연사나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적 발굴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다면 유실 및 유기동물 수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경 복대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소중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날인데요. 장바구니나 개인컵 사용하기, 종이타올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등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아주 쉽게 버려지고 있는 담배꽁초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꽁초 과연 얼만큼 버려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하루에 약 1246만 개, 매년 45억만 개 이상이
길거리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소방청의 2023년 화재 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화재 발생 원인 중 1위가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또한 버려진 담배꽁초는 거리의 낙엽이나 쓰레기, 토사 등과 함께 배수로를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빗물바지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침수가 3배가량이 빠르게 진행되고 침수 부피는 6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빗물바지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유입된 담배꽁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호수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담배 필터는 흰 솜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가느다란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물과 만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유엔 환경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바다로 흘러든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며 잠재적으로 인류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담배꽁초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버릴 곳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그냥 쓰레기가 아닙니다. 유해 폐기물이자 가장 많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환경부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무의식적 무단투기, 흡연 공간 축소, 단속 미흡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거함이 있다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꽁초 수거에 대해 요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추진 계획을 통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휴대용 재떨이와 시가렛,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확충 등 흡연자들에게 적절한 도구를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확대, 무단투기 시 과태료 상향, 담배꽁초 무단투기 인식 개선 홍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TNG와 손잡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인 대전 유성구도 복명동 먹자골목 일대에 담배꽁초 수거함 6대를 설치했고 서울시는 작년에 1,000개, 올해는 1,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주시도 유동인구가 많은 식당가, 관광지 등 담배꽁초 무단투기 다발 지역에 우선적으로 담배꽁초 수거함이나 흡연 부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거함이 설치된 위치를 GPS를 이용하여 내 위치에서 가까운 수거함을 찾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병행된다면 이용과 관리도 용이할 것입니다. 반면 수거함을 두면 해당 장소가 흡연 구역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흡연자들이 명확히 구분된 장소에서 흡연하고 꽁초를 길에 버리지 않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예방 캠페인 및 단속 강화 등을 실행하고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와 같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바닥에 담배꽁초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바닥에 흙이나 자갈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결국 지구 어디인가에 남아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협하게 됩니다. 흡연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버리는 꽁초는 방종이 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제 대안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인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발언 때 서주세요. 올려, 이거 좀 올려. 마이크 올려. 됐어. 좀 올려. 천천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남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연습시설과 공연시설을 갖춘 청주시 장애인복지문화센터의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3월 기준 청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451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101개로 12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인구의 3.2% 정도입니다. 활동이 저조한 이유로는 활동 공간 부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으로 정보 전달의 어려움, 이동성 불편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 미디어 참여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지정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또한 이에 발맞추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설립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된 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참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연습 공간이 부족하여 전신마비 장애인이 다리 밑에서 연습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후 장애의 개념은 의학적 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환경적 장벽으로 인한 사회 참여 저하를 받는 사회적 장애 모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음악, 무용, 연극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탐색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하면서 심리적 긴장감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해냅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자존감은 사회로 나아가 소통하는 데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만남의 장소인 장애인복지문화센터의 건립은 장애인들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복지문화센터에서 함께 어우러진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환경적 장벽을 극복하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의 자존감이 형성된 장애인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나아가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정책인 배리어 프리는 영문으로 직역하면 자유롭게 하자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청주시 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의 재미와 행복을 느끼는 꿀잼 도시 청주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 등록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후보 등록제 채택 이유 3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정당 개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둘째, 여야 모두 지지를 받은 인물이 의장에 선출됩니다. 그래야 의회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후보 등록제에는 능력 있는 의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 정견 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입니다. 의장은 리더십, 동망, 전문성, 의정 활동, 미래 비전, 여야 소통, 협치 등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교황 선출 방식은 다수당에서 선출해 본회의에서 형식적 추인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합니다. 지금 같은 다선, 연장자 위조, 다수당 의장 추천 방식은 시정돼야 합니다. 금품 수수 의혹, 자리 나눔 등 깜깜이 묻지마 투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충북도에는 의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2차례에 걸쳐서 7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공정해야 합니다. 의장단 3위 위원장이 연장자 다수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대구광역시의회는 31년 만에 후보 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의장 선출 방식을 보면 37%인 90곳이 후보 등록제를 도입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다수인 75%에 달하는 170곳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원들의 직선으로 뽑습니다. 당색이 짙은 영호남, 수도권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대전광역시의 경우 5곳 중 4곳, 충남도는 15곳 중 4곳, 충청북도는 11곳 중 5,000곳만 후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각 4명으로 구성된 청주시의회 의정연구단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서 후보 등록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모두 토론회에 참여한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후보 등록제 도입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이 21명이나 됩니다. 의회에 본회의 상정 시 찬성했다는 의원이 10여 명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의장님이 6개월간 공석이던 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1명을 보임하는 결단을 내리는 바람에 후보 등록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도 의장단 선거로 준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후보 등록제의 일부 의원은 국회도 다수당이 의장을 한다, 가만히 있으면 하반기에도 의장을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당보다는 시민, 의회, 미래를 보고 판단하라고 설득한 바 있습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수반됩니다. 열린 마음, 혁신, 확장성이 없이는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정의와 전 국회의장은 정치 철학이 뭔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지만 저는 늘 야당의 편에서 51%, 여당 편에서 49% 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는 타협의 미학입니다. 정 의장의 정치는 타협과 대화를 기피하는 청주시 의원들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후보 등록제는 여야 협치 51% 정치학 실천이 가능합니다. 청주시 의회에서 후보 등록제가 도입되면 전국 최초 정보 공개 조례에 이어서 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이는 최근 후보 등록제 발의만으로도 지역 언론의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혁신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는 분은 2년 후에 선거에서 수구 세력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후보 등록제 찬성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제정신이냐 하는 인신공격을 한 의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후보 등록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모든 걸 시민 눈높이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의원 신승호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용암 1동, 영운동 주민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봄꽃 축제로 번잡했던 무심점가 성안길 현장에서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안길은 과거 청주 시민들의 약속의 장소이자 문화, 먹거리, 쇼핑의 중심지로 번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쇠퇴함에 저를 비롯한 많은 청주 시민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안길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그리고 확실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도심 내 대학 공동 캠퍼스 조성입니다. 대구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청주시 대학 공동 캠퍼스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가칭 성안길 캠퍼스를 조성한다면 젊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원도심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 약속 장소로서의 역할로 유동인구 증가,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의 문화공간 활성화, 그리고 중앙공원의 활용도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교 재학생 수가 약 3만 6천여 명임을 고려할 때 이 중 3% 정도의 학생이 성안길 캠퍼스를 활용한다면 1일 약 1천여 명의 학생이, 한 달이면 약 2만여 명의 학생이 원도심으로 유입됩니다. 부가효과로 성안길 캠퍼스를 활용 후 자연스러운 여가활동으로 학생들의 지인이 추가 유입된다면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지역사회 공헌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성안길 캠퍼스로 활용할 만한 공간은 구 청주백화점이 있습니다. 규모 1만 1천 제곱미터의 공간을 변모시켜 강의실과 토의공간, 동아리실 등으로 조성한다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주시에는 서원구 4곳, 흥덕구 3곳, 청원구 2곳에 대학이 있지만 상당구 내에는 대학이 있지 않아 성안길 캠퍼스 사업을 진행하기에 좋은 명분이 됩니다. 작년 청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원도심 진입이 수월해져 성안길 캠퍼스 사업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성안길 캠퍼스가 조성된다면 우리 지역 굿즈를 판매하는 청년문화산장 굿즈, 대연 지하상가, 소나무길, 청소년 광장 등 청년과 청소년 문화공간 연계로
민선 8기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청주 원도심 르네상스가 봄꽃처럼 활짝 피어 전국 어디에서나 불어하는 청주시가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차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석은 재보궐선거에 따라 의회 운영위와 협의를 거쳐 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석 의원님, 이해석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석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선서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청주시 의회 의원 김준석. 청주시 의회 의원 이예숙.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선수하신 두 분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인사 말씀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먼저 김준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명일동 복대일동 김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의정활동이지만 청주시 의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배 의원님들의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보답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차급 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김문숙 부의장님,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너무나도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늘 시민 곁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이범석 청주시장님, 관계 공무원님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 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청주시의 임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계는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의회는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청주시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임하는 것으로 김준석 의원님을 농업정책위원으로 보임하고 이혜석 의원님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으로 겸임하는 것으로 각각 보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이므로 의석 오른쪽 하단의 투표 기계로만 투표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1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5월 1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으로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명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청주 시민의 안전과 행복, 더더운 청주를 꿈꾸는 민선 8기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읍면동 순방을 통해 건의된 주민수건사업 69건 193억 원을 포함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과 공약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1회 추경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342억 원이 증액된 3조 6,73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에게는 4,114억 원이 증액된 3조 2,46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28억 원이 증액된 4,2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380억 원, 세외 수입 85억 원, 조정교부금 등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09억 원, 지방채 359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18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 수입 37억 원, 국도비 보조금 69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12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 문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75억 원, 청주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6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2억 원, 산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37억 원,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37억 원, 청년 월세 하안시 특별 지원 사업 35억 원, 무심천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21억 원, 초, 중,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억 원, 충원탑 추모공원 조성 20억 원,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환경 분야와 관련 무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 283억 원, 수석 소하천 정비 사업 152억 원, 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72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68억 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39억 원, 수도가스 안전 허브센터 건립 31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 투자 사업 27억 원,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16억 원, 지산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10억 원,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개발 및 SOC 확충을 위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350억 원, 무심동로 오창IC 도로 건설 189억 원, 청주 오스코 건립 137억 원, 서원 보건소 이전 신축 89억 원, 타변 1, 2 지능 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40억 원,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 37억 원, 수영로 확장 공사 30억 원,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20억 원, 상당구 노면 청소 차량 차고 이전 신축 20억 원, 대성로 60번길 도로 확장 공사 18억 원, 자원봉사센터 이전 신축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노예 주차장 조성 사업 51억 원, 성남 가경천 노후 차직관로 개량 사업 31억 원, 강내 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 24억 원, 대청호 풍곡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24억 원, 상수도 노후 시설 개량 사업 18억 원, 오송 이산단 관로 세척 공사 10억 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10억 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수국 분구 침수 예방 사업 9억 원, 문암 생태공원 황토길 조성 사업 7억 원, 오송 돌다리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7개 기금의 수입액은
1,029억 원, 지출액은 2,273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244억 원이 감액된 4,50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병원 철공공사 및 각종 용역비 46억 원,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40억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19억 원,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 5억 원, 병암교 보수보강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청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